즐거운 석선왕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의 공부 주제는 도형의 대칭이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했고요. 이제 대칭이동은 또 무엇인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선대칭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과거에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한 내용들인데, 점대칭, 한 점을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 선을 중심으로 뒤집기 같은 거지. 아무튼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의 대칭이동. 자, 어떤 점이 있을 때, 점 x, y라는 점이 있다 했을 때 그 점을 x축, y축, 원점 또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무엇이냐 그 말인데, 뭐 x축에 대한 대칭이동하면 이거다, y축에는 이거다, 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는 살짝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x, y라는 점이 뭐 일사분면에 있다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이 있는데 x, y가 있다 해봐요. 자, 이 말은 여기 x좌표는 x고 y좌표는 y다, 뭐 이런 소리죠. 자, x, y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점 그 말이야. x축은 이거잖아요. x축, y축이죠 지금. 자, x축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라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인데 여기에 좌표 이야기야. 자, 이 좌표는 x,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y좌표는 y가 되겠다 그 말이야. x축에 대해서 뒤집기니까 이 점은 일로 오는 거지. 그리고 대칭이동이라는 것은 요 길이가 같은 거죠, 사실 이렇게. 자, 길이가 같은 만큼 수직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대칭점이고, 요 녀석이 바로 대칭이동의 점이야. 그러니까 원래 것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나만 보는 거지.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x의 좌표는 부호가 바뀌지 않았는데 y의 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구나 그 말이야. y의 좌표가 바뀌었다. 알겠죠? 자, 이번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자,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y축은 이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 녀석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 그 말이에요. 자,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뭡니까 이제? x의 좌표가 여기에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지. 그리고 y 좌표는 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y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x축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x는 안 바뀌고, y축 대칭이동하면 이게 지금 이제 마이너스 x, y가 돼요. y축 대칭이동했더니 y좌표는 안 바뀌었는데 x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의 부호만 바뀐다. y축에 대한 대칭이동, x의 부호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좌표가. 자,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은, 원점은 여기를 말하지, 이것은 점대칭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 그 말인 거지.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점은 뭡니까 이제 x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었고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지. 자,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은 그러면 x의 부호도 반대로, y도 반대로, 즉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각각이 이런 특징이 좀 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x축 대칭이동은 y의 부호만 바뀌고 y축 대칭이동은 x의 부호만 바뀌고, 자, 반대죠. 그리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자, y는 x라는 것은 직선이죠 이제. 직선인데 그 직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45도로 가는, 이렇게 가는 직선이죠. 이것이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는 점 그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칭되는 점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있겠지 이제. 여기의 좌표가 무엇이냐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이런데 좌표는, 대칭점은 반대로 여기 좌표는 y, x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바로 x, 여기가 y인 것이고 여기가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자, 우리가 대칭점이라는 건 좀 이런 거예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좀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모눈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3,1 그러면 여기 그 말이지, 3,1이라는 점이, 자, 이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점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칭점이 지금 수직으로 가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수직이고 이 길이가 같아요. 아무튼 이 점의 좌표가 뭐냐고 1,3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 여기는 아까 3,1이었죠. 3,2하고 1,3 x, y 좌표가 서로 체인지 될 때 그럴 때가 바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가 있으면 y, x가 되는 거예요. x, y가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인 거예요.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 x로 바뀐다고. x, y가 y, x로 바뀐다는 거.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각각의 점의 대칭 이동이 어떻게 바뀌었나?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 연습 문제. 자, 간단히 한번 보겠어요. 자, 점 2,-3을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면 아까 y의 부호만 바뀐다겠죠. y 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면 2,3이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x축 대칭 이동된 점이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자, y축은 x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겠어요. y 좌표는 그대로. 알겠죠? 이렇게 바뀌면 되겠고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x는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이고 y는 반대 3이 되는 겁니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된 점이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자, y는 x 그러면 직선이 그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yx 좌표가 거꾸로 바뀐다겠죠. 요 y 좌표가 x 좌표로, x 좌표가 y 좌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2 이것이 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 아까는 이제 어떤 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생각해 본 거고요. 이번엔 도형 fx, y는 0. 자, 이제 이런 표현은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시계 한쪽을 다 넘겨서 는 0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왼쪽에 이제 x가 y가 들어있는 x, y가 둘 다 들어있는 어떤 식 그 말이라고 있어요. 어떤 이런 녀석은 0. 이것은 어떤 도형을 말하는 거고 그 도형을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거다.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거다. 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보겠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f, x, y는 0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말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자, y는 x제곱 x제곱 이런 식이 딱이고 이거 너무 간단해서 y는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 식이 있다 해봐요. 요렇게 생긴 식이 알겠죠? 자, x 빼기 2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딱 합시다. 그 말을 요걸 y를 넘겨서 쓰면 이런 것이라겠죠. 자, x 빼기 2의 제곱 거기에서 y 넘어가면 빼기 y죠. 는 0. 자, 이렇게 넘긴 거예요. 자, 요 녀석을 바로 fx, y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도형의 식이 있다 해봐요. 자, 이거 이제 2차 함수 표현인데 저거 이제 좀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거 뭡니까 이제 2, 요 식은 이제 다른 말로 y는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2, 0이 꼭지점인 녀석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양수니까 이렇게가 어떤 그래프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지금 f, x, y는 0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이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제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찾자는 말이야. 자,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건데, 자, 이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자, 임의의 점 여기를 x, y라고 해봐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을 이제 p라고 한다면, 자, 이 p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다른 말로 여기다 x, y 넣으면 성립하는 거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자,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 전체를 따지면 이 녀석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대칭 이동이니까 이런 그래프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말이야. 이 점은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로 오는 거지. 자, 이 점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제 P'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것은 대칭이동된 새로운 방정식. 새로운 방정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좌표 주소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x좌표는 x 프라임, y좌표는 y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녀석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자, 이 두 녀석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원래 관계식이 이거라면 이 녀석의 관계식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걸 찾는 과정인데, 자, 우리가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대칭해 놓겠기 때문에 자, 이 점은 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점이라는 것은 x, y라는 것은 이 곡선 위에 모든 점을 대표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x, y 그래도 대칭해 놓으면 일로 오는 거지. 아무튼 여기랑 여기의 관계 그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 관계 그 말이고. 아무튼 모든 점을 대표한 거니까 얘도 그냥 대표한 거야. 이 곡선을 대표해서 이걸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점하고 이 점은 무슨 관계냐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아까 점의 대칭이동 이야기했잖아요. 점의 대칭이동이니까 여기는 y의 부호가 바뀐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부호는 안 바뀌는 거지. x축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는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를 볼 때는 x랑 여기 x 프라임은 같은 거다 그 말이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y랑 여기는 다른 거지. 자, 여기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그 말이에요. 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이 y의 반대 부호잖아요. 아까 이제 대칭이동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것의 반대다 그 말이 마이너스 y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x랑 y 사이에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는 건데 요것은 x가 x 프라임 그 말이고 요 말을 좀 변형시키면 요 말은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 이 말하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y 프라임이고 x는 x 프라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방정식이 이거다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요겁니다. 사실은 이건데 x 프라임, 자, x라는 녀석이 x 프라임하고 같아요. 그러면 x 자리에 x 프라임을 넣어도 되는 거지. x 자리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 x는 뭐랑 같냐면 얘랑 같은 거니까 이 표현을 조금 그대로 대입하면 x 자리에는 x 프라임이 같은 거니까 이거 넣어도 되는 거고 y 자리에는 얘가 y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넣어도 된다 그 말이야. 이 말하고 같은 거고 이렇게 이제 요 식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만 대입한 결과인 거지. 왜냐면 얘가 x랑 같고 얘가 y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원래식이 지금 이거라 했을 때 이야기해. 원래식이 이거라 했을 때 자, 이거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걸 쓴다고 해봅시다. 요걸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여기에다가 자, x 자리에 누굴 넣어도 돼요. x 자리에 x 프라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 x 프라임을 넣어도 되니까 x 프라임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요걸 이용한다면. 자,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y가 마이너스 y 프라임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든 거랑 같아. 이것이 x고 얘가 y인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게 성립하는 거지. x, y 같은 것을 그냥 대입만 한 거니까 이것은 성립하는 거죠.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한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말 그 말이에요. 요런 말. 근데 이런 말 자체가 뭔 뜻이에요? 이런 말 자체가 x 자리에 x 프라임 넣었다 그 말이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프라임 넣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게 요 말이 요 말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요것이 그러니까 뭐야? 이거 자체는 뭡니까? 이제 x, y는 사라져 버린 거지. x, y는 사라졌고 대신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라는 요 녀석의 방정식이 지금 써진 거예요. 요 녀석의 방정식이 지금 적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방정식이 이거고 이 녀석이 x 프라임, y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중에 플러스로 바꿔서 써주면 됩니다.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어쨌든 요 녀석이 이제 새로운 방정식이야. 요 점의 방정식이라고. 이 곡선의 방정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 곡선의 방정식. 알겠죠? 이 곡선의 방정식이 요거다 그 뜻이야. 그런데 여기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써졌는데 우리가 좌표 평면은 기본적으로 x 좌표는 그냥 x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다시 프라임을 떼버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x 빼기 2 프라임을 떼버린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만 남았으니까 옛날에 x, y가 아니니까 이제 새로운 x, y, 인데
이제 x 프라임은 그냥 x라고 치환해서 다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x라고 다시 놓고 이렇게. 그리고 제곱 빼기. 자, y 프라임은 y라고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쓴 거야. 자, 요 녀석을 우리가 f x x,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입한 거랑 같죠, 지금. 원래 도형의 식에다가 x 자리에는 x 그대로,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만 대입한 이 모양하고 같은 상태예요. 자, 요거랑 같은 말이죠. 원래 식에다가 f식에다가 이걸 대입한 거랑 같지, 결과가. 자, 이것을 지금 요것을 x로 치환하고 얘를 다시 y로 치환해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방정식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래식, 원래식이 fx, y였는데 x축에 대해서는 대칭 그러면 y의 부호만 이렇게 바꿔서 넣은 거랑 같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점의 대칭 이동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한 결과랑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런 상태랑 같다. x 자리에는 그대로 놓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 넣은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똑같이 다른 것도 적용하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도 똑같은 식이라서 이번엔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해준 그거랑 같은 거다 그 말이야. 자, 원래식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거랑 이것을 짬뽕한 거라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하면 자,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만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면 아까 좌표가 바뀐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라서 y, x. 원래 이제 사실은 y 이것이 이제 신좌표라서 y 프라임, x 프라임 막 그런 말이 되는 건데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 프라임이란 말을 제거하고 보면 이 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식에다가 x 자리에는 이 말 뭐야? x 자리에는 y를 넣고 y 자리에는 x를 넣는다 그 소리입니다. 앞에는 x 자리, 뒤에는 y 자리를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된다 그 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나머지 내용은 다 이제 비슷하게 진행되는 똑같은 과정이라서 생략했고요. 자, 이런 식의 내용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자, 이런 거라서 항상 이제 아까 점의 대칭 이동 할 때처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거랑 거의 내용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고 모양만 조금씩만 F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다른 겁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이 된다. 자, 그러면 대칭 이동 연습 문제를 살짝 보면 자, 다음 도형을 x축, y축 원점 또는 y는 x에 대해서 각각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자.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데, 자, 이제 저 녀석을 원래 이제 식을 좀 써놓고 보면, 자, 2x 빼기 3y 더하기 1은 0. 자, 이 녀석을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어쩐다겠어요? y의 부호만, 여기 y만 마이너스 y를 넣어준다겠지. y만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2x가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플러스 3y가 되는 거겠지. 그리고 더하기 1은 0. 이것이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에요. 만약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랑 마찬가지. y축 그러면 이제 x의 부호가 반대로만 바뀌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돼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 자, 이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배에서 다시 써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그러면 x, y가 모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겠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또 여기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입니다. 자,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이제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3y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y는 x는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간다겠지. 자, 입장만 딱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상 2y 빼기 3x 더하기 1은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x, y가 체인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 말. 그래서
저 직선은 이제 그렇고요. 자, 이차 함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 자, 이차 함수 모양인데 이 녀석도 똑같은 거예요. x 자리에 이제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x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y 자리만 마이너스로 대입해 준 거예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본다면 두 번째. 자, 저 지금 이제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인데요.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해본다면, 자, 밑에다 써서 좀 크게 볼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번씩 써본다면, 자, x축 대칭이동은 y의 부호만 반대로, 요것만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 y는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y의 부호만 반대로. 이것이 x축 대칭동된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양변에 마이너스 1배씩 해서 다시 써주면 돼요. 여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y축 대칭이동 그러면 이제 y는 변함이 없고 x 있는 자리만, x만. 자, 그래서 x만 반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4. 자, x가 있는 자리만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정리니까 이것은 제곱하면 플러스 x 제곱하고 같죠. 그것만 정리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지. 그렇게만 딱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의 대칭 그러면 x, y가 아니 둘 다 부호가 바뀐다겠죠. 자, y도 바뀌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고 x도 마이너스 x로 바뀌고, 그러니까 x가 있는 자리마다 이렇게 똑같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x도 부호를 반대로 y도 반대로. 이것이 원점에 대한 대칭.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저건 이제 x, y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y가 x로 바뀌고 x가 있는 자리는 다 y로 바뀌고 2y 제곱 3y 더하기 4. x는 y로 y는 x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을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된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도 나머지 똑같습니다. 여기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볼 것이 조금 있어서 이제 또 추가로 좀 보면, 자, 3번은 이제 3번은 원의 방정식이죠. 자, y제곱 빼기 4x 더하기 6y 더하기 8은 0. 자, 3번하고 4번은 원의 방정식인데 얘는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그냥 써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형으로 써진 것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또 이 녀석은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둘 다 같은 내용이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알기 편해요. 왜냐면 좀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모양상이. 아무튼 그런 거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얘도 x축에 대해 대칭해놓은 거면 y의 부호만, 여기 y 자리만 마이너스 y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렇게 대칭은 된 거고,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면 y쪽은 놔두고 이번엔 x의 부호만이, x가 있는 것만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이너스 x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는 과정이 똑같아서 생략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 마찬가지. 원점 대칭 x, y 모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대입해주면 되겠고, y는 x는 이제 y는 x 그러면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바꾸는 거 아시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생략하고요. 이제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 추가로 살짝만 좀 보면 이것에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5.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표준형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더 있어서,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동그라면 요거 y의 부호만 바뀐다겠죠. 그대로 써보면, 자, x는 변함이 없고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3의 제곱은 5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이 부분만, 요 부분 좀 정리하는 것만이, 우리가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것의 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제곱은 잠깐 놔두고 요 녀석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의 제곱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좀 쓰면 이것의 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꿔도 같은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있으면, 자,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뭡니까? 서로 마이너스 1배 관계죠. 우리가 제곱이기 때문에 요것을 마이너스 1배 한 다음에 제곱해도 같은 거라는 거야. 플러스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좀 문자가 마이너스가 보일 때는 요거 그냥 마이너스 1배에서 제곱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배 y 빼기 3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제곱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지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배 해서 제곱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 주는 거. y축에 대해서 대칭도 마찬가지.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죠. 여기도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제곱해보면 y쪽은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지. 이것이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써지잖아요. 자, 문자 앞에가 마이너스가 보일 때는 아까 그 성질이 마이너스 1배에서 제곱해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배를 아예 해버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 녀석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고. 원점 대칭. 이제 x, y 둘 다 바뀌는 거 아시죠? 둘 다 바꾸면 돼요. y는 x 그러면 y랑 x만이 x, y 자리만 좀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x 자리에 y 자리에 x만 넣어주면 y는 x에 대한 어떤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이제 점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이냐? 자, 어떤 점 x, y라는 점이 있는데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구할 때, 자, 어떤 점이 있는데 a, b라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을 대칭 이동 시킬 거예요. 즉 점 대칭 이동 시킬 건데 그 말이에요. 자, 그때 그 점의 좌표, 새롭게 이동한 그 점의 좌표는 누구냐? 2a 빼기 x, 2b 빼기 y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도형을 똑같은 내용에서 도형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식은 무엇이냐 그 말인데 그 녀석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써져 있는 말이 똑같이 생겼죠, 지금. 2b 빼기 y, 2b 빼기 y.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자, 간단히 또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다 응용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점이 있다고 해봐요. P라는 점이 있는데 x, y가 있어요. 자, x, y가 있는데 여기 이제 a, b라는 점이 있다 해봅시다. a, b라는 점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럴 때 이 점에 대해서 요 P점을 대칭 이동시키자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간다겠죠.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좌표고 말이에요. 이 점을 P'이라고 하고 여기를 X', Y'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냐 그 말이야. 이 X'은 누구고 Y'은 누구냐 그거 찾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점대칭 이동인데 점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리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 갔을 때 우리가 여기랑 여기에 가운데가 되겠죠. 여기가 a, b가 다른 말로 중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점이라서 자, 중점의 좌표 식을 쓰면 이런 거죠. a라는 녀석은 그 말이에요. 여기 x랑 여기 x'의 가운데죠. 그러니까 x랑 x'의 가운데 그 말을 나누기 2 근다겠죠. a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지금 세 점 사이의 관계식을 말하는 거예요. b는 y좌표의 중점이니까 똑같은 내용을 y 더하기 y 프라임 나누기 2 얘가 바로 b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고자 하는 거죠?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x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 말이에요. 자, x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양변에 2배 하면 2a죠. 2a인데 x가 넘어가니까 2a 빼기 x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y 프라임은 또 2b 빼기 y가 되는 게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x 프라임이 이거야. y 프라임이 이거고.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자, x 프라임, y 프라임 그 점 이야기인데 그 점은 2a 빼기 x, 2b 빼기 y가 되는구나 그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대칭 이동한 점이라는 뜻입니다. 요 점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이 새로운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 그거 구할 때 2a라는 거, 요거 2배 그 말이지? a의 2배. 자, 가운데 그 대칭 이동하는 점, 이것의 2배에서 요거 x좌표 뺀 거. 또 b의 2배에서 y좌표 뺀 거. 그것이 바로 그렇게 이동한 점이라는 겁니다.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알겠죠? 자, 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고. 자, 이것은 점의 대칭 이동 상태죠, 지금. 점의 대칭 이동은 그 좌표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저기다 대입하면 된다. 뜻이고요.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도형으로 말을 바꾸면, 도형으로. 자, 이제 도형이 뭐가 있다 해봐요. 여기 이제 어떤 도형이 뭐 이제 원을 예로 듭시다. 그냥 원이 있다 해봐요. 어떤 도형이 있어.
자, 이 도형을 fx, y는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이제 a, b에 대해서 a, b라는 이 점에 대해서 역시 대칭이동시킨 도형을 생각하자는 말이야. 그 도형은 누구냐 그 말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점에 임의의 점을 여기를 또 x, y라고 하는 거죠.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을 이제 대칭이동 시키는 거죠. 자, 대칭이동 시키면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면 사실 원의 중심하고 중심이 이렇게 대칭이동 되겠죠. 중심도.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가 원이 생기겠죠. 자, 이 점을 중심을 대칭이동 시키면 중심은 일로 올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점은 이 점에 대해 대칭이동 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되겠지. 이제 여기가 바로 여기에 대칭점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이 옮겨가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되면 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어쨌든 그런 건데 원이든 뭐든 그냥 예로 든 것 뿐이고요. 자, 이 점의 대칭점을 여기를 또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자, 이 도형이 이제 옮겨갈 건데 이 도형을 찾는 건데 이 점은 원주위의 점, 이 도형의 임의의 점을 말하는 게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 점의 대응점 찾는 거지. 근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점의 대응점은 아까 본 것처럼 2a 빼기 x, 2b 빼기 y 아까 그렇게 말했죠. 저런 이야기입니다. 점 자체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은 도형이야. 도형이라서 자, fx, y는 0 이런 건데 fx, y는 0인 건데 이것이 원래 도형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요 식을 여기는 지금 x, y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x 프라임에 대해서 써놨죠. 자, 요 식을 다시 x에 대해서 쓰면 요 식을 x에 대해서 쓰면 그 말이에요. x에 대해서 쓰면 x가 넘어가면 요것이 넘어오면 2a 빼기 x 프라임 되는 거지. y도 똑같이 하면 2b 빼기 y의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가 얘이고 y가 얘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x가 얘다 그 말이 x 자리에 x가 얘랑 같은 거니까 이거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넣으면은 이런 말 되는 겁니다. 2a 빼기 x 프라임 그 말.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2b 빼기 y 프라임. 자, 이것이 x, y인 거니까 이렇게 대입해도 되는 거고 얘가 0 그 말하고 같은 거니 x, y 자리에 x 프라임을 이용해서 그냥 대입해 준 것 뿐이야. 그렇죠? 이것이 원래 식하고 지금 같은 뜻이고요. 같은 뜻인데 이제 이 식에서는 뭡니까? x, y가 사라져 버린 거지. x, y가 사라지고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인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x, y는 사라졌고 x 프라임, y 프라임은 신주소, 새로운 주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다시 이 모양을 다시 그냥 x 프라임을 그냥 x로 바꿔놓고 다시 이제 그냥 x 프라임은 그냥 x 좌표인 거니까 새로운 그래프에 새로운 도형의 x 좌표인 거니까 그냥 이 녀석은 x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얘는 또 다시 y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의 관계식, 요 점의 관계식이에요. 이 도형의 관계식이다 그 말. 그렇지? 그래서 점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 그럴 때는 아까 요 내용을 그대로 그냥 x 자리에 이거 원래 도형의 식에다가 x 자리에 이거 y 자리에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한 것이 바로 그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그 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긴다 그 말. 알겠죠? 원래 x 자리에 2a 빼기 x 대입한 결과랑 같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요 x는 원래 좌표 x를 말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새로운 x 프라임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x라고 다시 바꾸는 겁니다.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결과적인 식으로는 그냥 x 자리에 이거 대입한 거랑 결론이 같은 말이다 그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이동할 때는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x 자리에 2a 빼기 x, y 자리에 2b 빼기 y를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형의 점대칭 이동에 관한 겁니다.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 연습 문제. 자, 점 마이너스 1,3을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3이 있다.
요 점을 이제 이동시키자고 말이야. 근데 A, B인데 2,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은 누구냐? 공식이 넣으면 돼요. 자, 먼저 2A, 아까 뭐라 했어? 2A 빼기 X 그랬죠. 그 말은 2A란 것은 요것이 A인데 요것의 2배, 4죠. 4에서 X좌표 빼라. 예? 4 빼기 마이너스 그 말이야. 4에서 X좌표를 빼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2B 빼기 Y. 자, 2B란 것은 B의 2배. 요것을 2배니까 2죠. 2에서 그만 2에서 Y좌표를 빼라. 3을 빼라. 이것이 바로 그 점인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거 이제 5,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요 점을 대칭이동하면 여기가 된다. 그 말이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 자, 이 도형과 이 도형을 2,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을 써보자. 자, 직선이 있고 원이 있는데 두 가지 연습해 보려고 써놨어요. 자, 이 직선을 2,1에 대해서 이 직선을 이제 이동시킬 건데요. 2,1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된 식을 써라고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x 자리에 y 자리에 뭘 넣을지. 자, 이 녀석이 이제 fx, y인 겁니다. 자, 그 자리에 x, y 자리를 비워두고요. 자, x, y를 비워두고 여기에 무엇을 대입하느냐 보고. 자, 요 점에 대해서 그럼 얘가 지금 a, B 그 말이 지금 a, B. 여기 쓸 말이 뭐라겠어요? 2a x 자리에는 2a 빼기 x를 넣는다 그랬어. 2a 빼기 x. 알겠죠? 자, 그래서 2a 빼기 x를 넣을 거니까 2a. 자, a가 2니까 여기다 2를 주면 4 빼기 x지. 자, 여기다 4 빼기 x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2b 빼기 y를 넣어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b는 y좌표 1을 말하니까 1 집어넣으면 2 빼기 y지. 2 빼기 y.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방정식 이거 정리해 놓은 거. 그 녀석이 바로 2,1에 대해서 요 직선이 대칭이동된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딱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원도 마찬가지로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x가 있는 곳을 비워둡니다. x가 있는 곳을 비워두고요. 요것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y가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기 y가 있는 곳을 그대로 비워두고요. 더하기 3의 제곱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x가 있는 곳, y가 있는 곳 비워두고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뭘 대입하냐 아까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처럼 2 곱하기 a 빼기 x, 2a 빼기 x, x 자리에는 얘를 넣어주고 아까 이거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 빼기 x 넣어주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 빼기 y를 넣어주자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y 자리에 또 2 곱하기 1 빼기 y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2a 빼기 x, 2b 빼기 y 그 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그래서 요것을 넣어주고 저것을 이제 정리해주면 그 녀석이 저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리할 때 뭐 x부터 마이너스 x 더하기 5잖아요. 이것의 제곱하고 같은 말이지. 이것은 이제 아까처럼 마이너스 1배에서 해도 되니까 x 빼기 5를 제곱한다라고 바꾸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맞죠? 여기도 마이너스 y 더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배 하면 y 빼기 5의 제곱이라고 바꾸면 되죠. 여기는 변함없으니까 1 이렇게 쓰고. 자, 이렇게 바뀐다 그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어떤 식 구할 때 2a 빼기 x, 2b 빼기 y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자, 이제 한 직선에 대해서 뭔가 대칭이동된 것을 알아볼 건데 점 bx, y를 요 직선이 이거는 어떤 직선을 말해요. 그냥 임의의 직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x, b'을 찾아보자. 어떻게 찾는 거냐? 뭐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 b'의 중점의 좌표를 직선에 대입한다. 뭐 이것의 직선이 수직이다. 뭐 이런 걸 활용한다 그 말인데, 자, 이제 말로만 써지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어떤 직선이 저기 있는 직선이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L이라는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어떤 직선이 있고
이제 어떤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다. 뭐 여기 P점이 있다고 합시다. P X, Y가 있어요. 자, X, Y가 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한 어떤 대칭점 여기를 구하자 그 말이야. P'을 구하자. P'은 X', Y'이라고 보고요. 자, 이 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이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그것은 두 가지를 활용한다 그 뜻인데 하나는 자, 우리가 대칭이라는 것은 선대칭 이야기할 때는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직각.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죠. 여기 중점까지. 요 거리가 같다. 즉 여기가 중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중점이다 그 말이 중점 조건 그 말이고요. 중점 조건이라고 하고 여기가 수직이다 그 말을 수직 조건이라고 합니다. 즉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점을 구한다는 것은 뭐야? 미지수 두 개를 구하는 거지. 이거 두 개 구하는 거잖아요. 미지수를 두 개 구한다는 것은 식이 두 개만 있으면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중점 조건이란 건 뭐냐면 이 두 점의 중점. 자, 두 점의 중점은 뭡니까?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가 중점이죠. x좌표. y 더하기 y 프라임 나누기가 중점의 y 좌표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중점의 좌표는 이것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중점, y좌표끼리 중점. 그런데 이 중점은 뭐야? 이 중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점의 좌표를 L에다가 대입한다 그 말이에요. 대입을 하면 점의 좌표를 하나 대입하면 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식이 하나 확보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거니까 식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식은 뭐냐면 수직 조건을 활용한다. 수직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이 두 녀석의 기울기. 자, 이 두 녀석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는 x 증가량 x 빼기 x 프라임 분의 그 다음에 y 빼기 y 프라임 얘가 뭡니까? 요 녀석의 기울기가 되겠죠. 요 것의 기울기. 네, 요 녀석의 기울기. 자, 직선 L의 기울기를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요것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자, 이것을 수직 조건이라고 해요. 이것은 중점 조건. 중점 조건은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고 수직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특징이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하면 이 점을 구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도형이 이제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인데 도형 fx, y는요 어떤 도형이 있다게요. 자, 이것은 아까는 이제 점이고 지금은 이제 도형인데 도형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자 뭐 이럴 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도형 자체를 대칭이동시킬 때 단순히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게 아니라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방정식 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일단 각 도형의 주요한 점을 이동하며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적용한다. 중요한 점이 주요한 점. 자,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이제 알아볼 건데 직선의 대칭이동 그러면 직선 위의 두 점, 원의 대칭이동, 원의 중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방정식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좌표 평면에서 어떤 직선, 뭐 이런 L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직선이 만약에 있다 해봐요. 어떤 직선이 아무렇게나 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가는 M이라는 직선이 있다 해봅시다. 자,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대칭이동. 자, 이거 선이잖아요. 선대칭 그 말이에요. 이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켜라. 그러면 선대칭이니까 뭐겠어요? 요 녀석하고 딱 대칭되려면 요렇게 가는 녀석이 되겠지. 자, 이 녀석을 n이라고 했을 때 n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n이 누구냐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둘이는 주어진 식이고 n을 구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L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야? M하고 L이 만나면 자, 이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대칭이동시키면 도로 직선되는 거죠. 직선은 대칭이동해도 도로 직선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은 직선인 거야. 직선이면 두 개의 점만 알면 되는 거지. 두 개의 점만 찾아낼 수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두 점 중에 여기는 마침 교점이잖아요. M하고 L의 교점이잖아요. 이런 점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둘이 연립방식 풀면 이 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점 하나를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엔 또 하나의 점을 구하면 돼. 또 하나의 점은 아무거나 구하면 돼. 자, 만약에 요 직선, 자, M이라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택해봐. 임의의 점. 자, 이 임의의 점하고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 여기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 찾는 거야. 자, 근데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택하는 거니까 임의의 점 아무거나 그냥 찾으면 되겠고, 그 점에서 대칭점 여기 찾는 것은 방금 앞에서 내용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칭점 찾는 것은 앞에서 내용 이야기한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찾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방정식이 구해지겠다. 이것은 이제 직선의 경우요. 근데 이제 직선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제 기울기가 L하고 M이 다를 때 이야기인데, 만약에 M이라는 녀석이 얘는 평행한 녀석인 경우에 이것의 대칭 그러면 이렇게 가는 녀석이 N이겠지. 다 평행하게 대칭되더라도 그럴 때는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간격이 그냥 똑같으면 되는 거지. y절편이 똑같은 간격이면 되는 거지.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문제화 시키지 않고요. 어디서 만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라, 이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원의 대칭이동. 자,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원의 방정식이 있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 직선 L에 대해서 이 원이 대칭이동된 원 구해라 그 말. 대칭이동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이것이 대칭이동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생기겠죠. 이쪽에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대칭이동되면 이 원의 방정식 얘를 구해라 그 말.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그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대칭이동 시키면 반지름은 똑같은 거죠. 반지름이 바뀌는 게 아니죠. 더 커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하고 이 원의 반지름이 같은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딨냐만 찾으면 되는 거죠. 원의 중심. 결국 이 원의 방정식은 대칭이동 시킨다 그러면 이 중심이,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갔을까만 찾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중심만 찾으면 반지름이 나오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심이 어디로 갔을까? 얘만 찾으면 된다. 근데 얘는 어떻게 찾아요? 자, 요 직선에 대해서 이 중심끼리도 대칭이동되면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 같고, 얘가 수직이고, 그 내용이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내용 이야기한 거에 수직 조건도 활용하고, 중점 조건도 활용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랑 같아요. 자, 이렇게 활용해서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동한 어떤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연습을 좀 한두 개 해본다면, 자, 이 점을 직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자. 자, 실제로 이제 상황을 보고 해본다면, 자, 이것은 직선이죠. 직선인데 y를 넘기면 y는 2x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2니까 이 정도로 가는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그리고 저 점은 지금 마이너스 1,2예요. 자, 마이너스 1,2는 대충 여기쯤 있는 점이죠. 이 점에 대해서 그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 대칭점, 여기는 P인데 이 점의 대칭점이니까 대충 가면 이렇게 가면 여기쯤 되겠죠. 요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그 말이야. 자, 이 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그냥 문자로 A, B라고 놓으세요. X 프라임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A, B. 자, A, B는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개를 무조건 쓰면 되는데 하나는 중점 조건, 하나는 수직 조건 한다겠지. 자, 여기가 중점이야. 중점의 좌표를 쓰는 겁니다. 중점은 뭐냐면 x좌표끼리 더한 거 나누기 중점의 x좌표, y좌표끼리 더한 거 나누기 얘가 중점의 y좌표, 얘가 중점의 좌표예요. 그죠? 이 중점이 근데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x 대신에 요거 갖다가 넣고 정리하면 y 대신에 얘가 들어갈 거예요.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얘가 y좌표고요. 중점의 y좌표. x좌표 여기다 집어넣고 2배니까 2가 약분돼서 a-1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준다면 2배씩 하고 이것은 지금 a 빼기 2예요. 자, 2배 하면 b 더하기 2는 2배니까 2a 빼기 4. 그래서 b를 좀 오른쪽 넘기고 숫자를 넘긴다면 2a 빼기 b. 자, b가 오른쪽 넘어가면 빼기 b죠. 숫자 왼쪽 가면 6이니까 는 6. 자, 이런 식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자,
식을 깔끔하게 정리까지 이렇게 해두고 이제 중점 조건을 사용한 거예요. 이제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이것과 이것의 기울기 그 말이에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것의 기울기라는 것은 자 A에서 X 증가량이 A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A 플러스 1 되겠죠. X 증가량. Y 증가량 B에서 2를 빼니까 요게. 자, 요것이 바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요것의 기울기. 근데 이것의 기울기는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수직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리하게. 그러니까 자, 요거 이제 여기다 먼저 2배 하면 2B 빼기 4인데 2B 빼기 4인데 양변 A 더하기 10 곱한다고 치면 여기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양변 2 더하기 1씩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A니까 A를 왼쪽 넘기면 A 더하기 2B가 생기고요. 자, 숫자는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하니까 3이 생기겠네요. 자, 이렇게. 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중점 조건 대입한 거고 이것은 수직 조건 대입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알겠죠?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자, 이거 푸는 것 자체는 생략입니다. 연립방식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저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 구하자. 자, 저것도 원을 대충 좀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는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예요. 반지름 3이에요. 자, 마이너스 1,2를 찾고요. 여기서 반지름 3. 자, 반지름 3이니까 반지름이 좀 크니까 뭐 이 정도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는 거고 이 원을 아까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y는 x 빼기니까 대충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가는 직선입니다. 자, 이 직선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구해.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원의 반지름 변함이 없는 거라겠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만 대칭 이동했을 때 어디로 갔나? 이 중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지름이 3인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A, B 찾으면 돼. 중심의 좌표. 그럼 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냐?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고요. 자, 아까 이야기한 거죠? 자, 요것과 이것의 중심, 중점의 좌표가 뭡니까?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점을 이동한 거고,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2 그 말은 일부러 선생님이 원에 똑같이 맞춰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요 점의 대칭점 방금 전에 찾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A, B가 찾아지는 거지. 중점의 좌표를 요 식에 다듬으면 성립하고, 또 수직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요 기울기 2를 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고 그 말을 아까처럼 정리하면 아까 그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풀면은 A, B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아까랑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놨으니까 A, B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A, B가 나오면 이것의 반지름도 3이니까 똑같이 대칭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반지름도 3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어요.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만 시키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직선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 요 직선은 이제 y는 2x 더하기 1이고요. 자, 2x 더하기 1 대충 이제 그린다면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y는 2x 더하기 1이고요. 현석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여기 지나고 마이너스 3x니까 기울기가 좀 더 이렇게 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현석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 직선 이 녀석을 요 직선을 그 말이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찾자. 자, 요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을 요 녀석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을 찾자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자, 요것이 지금 선대칭 축입니다. 요 녀석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 요 부분만 대칭 이동하면 선대칭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가는 겁니다. 즉, 요 직선의 방정식 얘를 구해라 그 말이야. 이 방정,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그 말이야. 자, 이런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자, 요 직선에 대해서 이제 요것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둘 다 지금 여기가 교점이잖아요. 여기가 교점이니까 교점이 지금 0,1인 거지. 그런데 이것도 직선이고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하니까
요 녀석도 직선인 거죠, 지금이. 자, 얘도 직선이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점 하나, 얘가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예를 들어서 아무 점이나는 뭐 예를 들어서 1컴마라 할까요? 1, 그러면 이거 뭡니까? 1, 그러면 마이너스 2죠. 이 녀석은 1, 마이너스를 지나고 있어요. 1, 마이너스라는 것은 얘가 만약 1이라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요점 그 말이에요. 자, 아무 점이나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붙잡습니다. 1, 마이너스를 잡았어요. 지금 아무거나. 근데 여기에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점 그러면 요렇게 가서 여기가 있겠지 지금. 요 점을 찾는 거예요. 요 점을 이제 A, B라고 한다 합시다. 자, 이 A, B를 찾으면 이것의 선대칭 점이니까 이게 수직이고 여기 길이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여기가 뭐 기울기 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고 중점의 좌표, 이 두 점의 중점의 좌표가 요 직선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B가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즉 이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택해서 그것의 대칭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A, B가 나온다면 자, 여기 교점도 지나는 거니까 이 교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한다 그 말하고 같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산하는 건 생략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 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점을 잡아서 거기에 대칭점 찾는 거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사용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 찾으면 직선의 방정식도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내용이 좀 더 있네요. 자, 마지막 내용인데 우리가 전에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했죠. x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면 그냥 xy 좌표가 반대로만 바뀌면 됐어요. 근데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점 그랬어요. y는 마이너스 x. 자, 우리가 어떤 점이 여기가 만약에 뭐 3,1이 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이 있다 해봐요. 알기 쉽게. 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라 그래요.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점에 이 직선에 대한 대칭점 그러면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요 점에 이렇게 가서 대칭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수직이고 이 길이가 같게 되는 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냥 아까 점하고 비교해보세요. 자, 아까 점은 3,1이었어요. 3,1인데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자, 3,1인데 이 3이 y좌표로 가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이 1이 x좌표로 가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지. 자, 그래서 yx가 체인지 된 다음에 자, 요 녀석이 체인지 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1,3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거랑 같죠. 그래서 y는 x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x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말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그러면 여기 이제 x, y라고 했을 때 문자로 바꿨을 때 x, y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뀐다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이렇게 xy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1배씩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도형 fx, y는 0을 직선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x좌표가 마이너스 y로 바뀐다고요. 그 다음 y좌표는 마이너스 x로 바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또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식인데 이 식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x인데 요걸 이해를 할 때 요걸 y에 대해서 보면 y는 마이너스 x죠. 이렇게 원래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되면 그 도형의 식은 무엇인가 그 말인데 x 대신에 누구를 넣고 y 대신에 누구를 넣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x 자리에 요거 y x에 대해서 읽으면 x는 마이너스 y 그렇죠. 마이너스 1이 하면 x는 마이너스 y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으라고 말고 y는 마이너스 x 보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 y가 체인지 되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바뀌는 거. 이렇게 대입해 주세요. 그 말. 원래 도형의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주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그냥 연습 정도만 해본다면 요 원의 방정식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을 아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자, 이런 원이 있다면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라 그 말. 여기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넣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넣어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넣어주면 이 녀석이 바로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식은 다시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준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네, 결과는 간단하게 대입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이동 연습해봤어요. 자, 대칭이동은 좀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려운 것이 좀 섞여있죠. 그렇지만 조금 더 복습도 좀 하시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칭이동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어요. 감사합니다.